시작할까요?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오로지 연내 처리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약법 모두 헌재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이 두 개의 약법 모두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재판의 지연을 야기하여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언론, 유튜브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아직까지도 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입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뿐 아니라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국정조사의 핵심적인 과제는 7,800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안겨주는 항소 포기를 왜 했는지, 항소 포기 과정에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 검사들에 대한 수사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이것도 명백하게 외압입니다.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전략이 숨어있는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물타기는 비록 그 의도가 불순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외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물타기하지 말고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국회 사회부지 않는 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의장단 내에서 사회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의장단 내부의 의견 조율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잡는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를 안 해도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가 오히려 선결 과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정통방법을 상정하기 전까지 저도 수정을 했잖아요. 뭐 고의성 요건을 강화하거나 뭐 실수로 인한 거는 빼는 등 뭐 그런 수정을 거쳤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을 하고 논의해서 법사위에 보내면 법사위에서는 그야말로 체계 작구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법사위의 기능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도 체계라든지 작구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것을 법리에 맞게끔 완전하게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기본 책무인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토론되는 과정에도 엎치락 뒤치락 계속 수정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을 들게 합니다. 법사위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법사위를 해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내용은 원하는 상임위의 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의 소위와 전체회의 4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본회의에서 바로 나오는 수정안은 전혀 검증할 시간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원안보다 개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절차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 통일교특권 패스트트랙 규정하자는 이제 주장이 그 꼼수 전략이다,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 전략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수사 대상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어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뭐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으면 우리 당에서 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했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 간에 금품 수수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유착 관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 국수본에서도 수사 과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또 수사 과정에서 다른 누락이나 은폐나 다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특검을 임명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명백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됐죠? 있으시죠? 대표님 지금 고환율 계속되고 있고 저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까지 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환율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1,480원대에서 환율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경제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방증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면 달러가 강달러가 아니라 지금은 약달러에서 약간 보합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히 원화만 지금 계속 강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대외 투자자들이나 국제적으로 인식이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수익률이 나는 투자처가 있는지 또 투자를 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정말 경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노사 관계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을 하는 과정에 주 52시간의 예외를 두자고 했던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산업계의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법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높이는 그런 근본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되셨죠?